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50대 이후에 외로워지고 혼자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외로움 수업이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외로움을 제대로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엄청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저는 치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병은 혼자 아프면 그만이에요. 근데 치매는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요. 저는 제가 항상 부모 강연 갈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학부모 여러분, 아이들 사교육에 돈 들이지 마시고요. 그 돈 가지고 당신 운동하시고 취미생활 하시고 외국 공부하면서 치매 예방하시라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노후에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치매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인자 중 하나가 사실은 사회적 고립이거든요. 저는 외로움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나는 52, 53세 나이에 이렇게 외로운데 문제는 100세 시대잖아요. 4, 50년을 외롭게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끝에 가서는 안 좋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이 외로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 아버지가 엄청 외로우시거든요. 진짜 없어요, 주위에. 제가 아버지한테 가끔 물어봐요. 아버지 그때 왜 그 김장수 쌤하고 이렇게 친하셨는데 왜 김장수 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안 본다. 그 사람 안 본 지 꽤 됐다. 왜 안 보세요? 아, 지난번에 한번 싸웠어. 김장수 쌤하고 아버지는 평생을 같이 간 사이라서 알거든요. 아버지 옛날에도 술 마시고 가끔씩 싸우셨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꼭 화해하고 그러셨잖아요. 아, 다시 이제 화해하셔야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제 와서 귀찮게 화해하니. 귀찮아지시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관계가 인지적 부담이거든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퇴직 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요, 두뇌에는 엄청난 인지적 부담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나는 웃긴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왜 표정이 저렇지? 내가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발언을 한 건가? 이걸 계속 신경 쓰게 되거든요. 나이 들면요, 육체적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 정신적 근력도 저는 약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낯선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 눈치 살피고 아유 그러느니 그냥 말지. 하나 둘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편하거든요. 이건 마치 저거와 같은 거예요. 움직이기 싫으니까 그냥 누워있는 게 난 편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몸의 근육이 점점점 근감소증이 더 심해지겠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는 이유가 힘들어도 이 부담을 줘서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잖아요. 저는 인간관계가 힘들어도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채널에 나가서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라. 남 얘기할 때 좀 생각이 달라도 그냥 저 사람은 나랑 관점이 다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시지 그거 가지고 꼭 따지지 마라. 따질 수는 있는데 누가 내 말에 따진다 그래서 삐지지 마라. 아, 쟤는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삐지지 마는데 자, 삐질 수도 있는데 자, 그런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모이는데 그 모임에서 빠지지는 마라. 따지고 삐지고 빠지면은 결국은 당신은 외로워질 것이다. 사회적 고립에 빠진다. 라고 제가 어떤 채널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 다냐면 아유 뭐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따질 거 있으면 따지고 마음에 안 드는 상대가 있으면 그냥 안 보면 되지. 저는 진짜 그 댓글 읽을 때마다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아니거든요. 힘들어도요,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너무 쉬운 편의를 제공해줘요. 예전에는 내가 사람들 안 만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속에서 나의 정치적 신념과 똑같고 나의 믿음과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운동하기 싫어서 운동하는 영상을 보면서 나는 헬스를 지금 간접적으로 헬스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관계도 좋죠.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내 눈앞에서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 미세하게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어떤 그것만큼의 어떤 자극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50 이후에는 외로워지는데요. 사람들이 다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던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그래요. 저는 그분들은 당신들이 그렇게 오래 살 줄 몰랐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는데 자,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3, 4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다면은 지금 그렇게 인간관계가 고립되고 외로움에 허덕이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쉬워요. 외로울 때는 남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 자신에게 먼저 잘해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는 건 내가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행복하면요, 누가 옆에서 딴소리 해도 야, 얘는 가끔씩 보면 개그를 한다 이렇게 웃어 넘길 수가 있어요. 막 뭐 누가 이렇게 나한테 어떤 그 농담을 하고 좀 이렇게 심한 걸 해도 편하게 넘길 수가 있는데, 자, 내가 그게 용서가 안 될 때는 언제가 안 되냐면 내가 마음에 어떤 여유가 없을 때거든요. 자, 이제 외로움 수업이라는 책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힘들 때 혼자 숨어도 돼요. 그럴 때는 외로움이 나를 찾아왔다는 건 내가 나 자신을 찾아온 거구나. 나를 좀 돌봐줘. 이제는 세간에 이목 신경 쓰지 말고 외부 시선 느끼지 말고 그냥 나 자신의 욕망에 좀 더 충실한 시간을 살아줘라고, 내가 나 자신을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나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즐거운 공간, 내가 좋아하는 시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다면 PD님은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는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스스로를 돌보셨나요? 정말 죄송한데 저는 책을 심하게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도서관에 가거든요. 저는 믿어요.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데 아마 분명 다른 사람도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이 있을 거다.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답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책에 글로 남겼을 거다. 가서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2020년에 명퇴하고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도서관에 가가지고 고독, 외로움이라고 이 제목을 검색을 해봤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고독의 발견, 외로움은 통증이다, 뭐 온갖 책들이 나와요. 그 책들을 읽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외로울 때, 제가 외로워진 이유는 제가 신문에 어떤 칼럼을 썼는데 글을 한 편 너무 잘못 쓰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지탄을 받았거든요. 자, 이렇게 외로울 때 사람을 만나서 위로와 조언을 구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야, 내가 보기에 그걸 그렇게까지 이상한 건 아닌데 너 그 욕하는 사람들이 좀, 그 사람들이 너무 좀 강한 거야. 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위로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 이런 얘기를 자꾸 듣잖아요. 얘는 이렇게까지 잘 이해해 주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욕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지거든요. 제대로 된 반성이 안 돼요. 자, 이런 위로 도움이 안 되죠. 조언해 주는 사람들 있어요. 어우,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글을 쓰고 그래. 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건 맞아. 이렇게 조언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내 마음은 어떨까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약간 이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로움에 빠졌을 때 위로와 조언을 사람에게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좋은 건 책에서 구하면 돼요. 책이 해주는 위로와 책이 해주는 조언은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거든요. 그 저자가 너 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저자는 그냥 자기가 겪은 일을 쓰겠고 그걸 읽다가 내가 위로와 조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 영상을 너무 재밌게 보다가 저자분들이 나오시면서 그분들이 쓰신 책을 저는 또 찾아 읽거든요. 이게 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영상 재밌죠. 몸짱 같은 분이 이렇게 막 이런 멋있는 분이 이렇게 막 탁탁 퍼고 이렇게 찔러주는 질문을 던져주잖아요. 막 내가 너무 궁금한 질문들을 갖다가. 그리고 얼마나 좋아. 아니 내가 정신과 상담 예약을 하고 필요하죠. 그것도 전 필요해요. 근데 바쁘거나 그래서 하기가 힘든 분들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저런 정신과 쌤을 직접, 저분이 서울에 어디 잠실에서 개원하셨다는데 거기까지 내가 못 가는데 이분이 영상에 나왔어. 근데 몸장님 이거를 탁탁 이렇게 내가 묻고 싶은, 그래서 이런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면 좋을까? 딱 물어볼 때 얼마나 통쾌하고 좋아요. 자, 영상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근데 이걸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나와서 하는 선생님은 이걸 가장 쉽게 대중적으로 풀어줬단 말이죠. 그분이 쓰신 책은 더 전문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또는 교재에서 읽었던 깊이 있는 얘기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전 이게 둘 다 오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상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독서도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물론 요즘은 뭐 책을 읽어서 매력적인 중년이 되자라고 얘기했다가 또 욕먹기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50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는 저는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결국은 책이란 것은 시간에 함축된 집약체거든요. 그 사람이 10년, 20년을 살아보고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추할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책을 읽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이 확정이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행동의 이제 방향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아무도 없지만
행동을 하다 보면 내 주변에 그 자리가 메꿔지는 더 좋은 사람들로 메꿔지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로울 때 독서를 하잖아요. 책이 주는 위로를 얻을 수 있고요. 일단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나면 조금 더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즐거운 일은 안 돼요. 막 내가 사람들한테 욕먹고 있는데 나가가지고 난 그래도 즐거워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것이 제대로 미쳤구나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외로워지거나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퇴사를 했거나 아니면 친구들 관계 또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와의 어떤 게 확 멀어져서 힘들 때 그때 그냥 나가서 아니에요. 그럴 때는 조용히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외로움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왜 못 벗어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즐겁지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보여요. 저는 요즘 막 제가 탁구 너무 재밌게 치는 이걸 갖다가 막 이제 막 글로도 올리고 사진 찍어서 올리거든요. 회사 선배가 저한테 전화가 왔다니까요. 민식아, 나도 탁구 좋아하는데 우리 탁구 칠까? 내가 즐겁게 살면 그걸 보고 선배 나도 줌바 한번 배우고 싶은데 줌바 댄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요. 내가 즐겁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내비둡니다. 그러게요. 결국 본질은 나네요. 내가 나를 좋아해야 돼요. 제가 20대들을 위한 연애 특강과 상상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먼저 자기 자신을 좋아하세요.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남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안 좋아하는데 누가 나 좋아하잖아요. 쟤 이상한 애 아니야? 혹시 쟤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해집니다. 내가 나를 좋아해야 돼요. 자,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외로움은 괴로움이고요. 또 통증이거든요. 많이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오고 사람들이 이런 외로움이 오고 고난과 시련이 오면 큰 불행이 오면 큰 행복으로만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큰 불행을 큰 행복으로 상쇄하려다 보면 더 큰 불행이 와요. 그러니까 나한테 큰 불행이 왔으니까 아주 자극이 센, 강도가 센 뭔가의 쾌락을 추구하려다 보면 더 외로워질 수 있어요. 큰 불행이 왔을 때 작은 행복, 작은 즐거움을 조금씩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20대들이 좋아하는 게 소확행이라 그러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저는 이거 50대들이 앞으로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50대들은요, 소확행의 세대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항상 어려서부터 고도 성장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해서 공부하고 일해서 막 큰 목표를 세우고 막 이런 걸로만 평생을 달려왔던 사람들이에요. 노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후에 우리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이렇게 누리면서 내가 나를 조금씩 더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그때 중요한 건 이때 50대 이후에는 소비로 확실한 행복은 아니에요. 돈을 덜 쓰면서 좀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식 PD님을 모시고 50대 이후의 외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